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밸류링크의 남영수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저 역시도 이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귀중한 그 컨퍼런스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매 패턴을 변화시키는 이커머스, 그 다음에 이커머스가 물류에 바라는 점, 그에 따라 가지고 물류 자체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 가지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비욘드 풀필먼트 서비스 포 크로스보드 이커머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와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도 인사이트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것만 일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커머스 자체가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근데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그러면 결국은 아직 한 80% 정도는 오프라인의 커머스 자체는 존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160조 정도가 이커머스 매출액이라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또한 많은 물량들이 또 다른 상품들이 이제 이커머스를 통해 가지고 거래가 됐다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근데 이커머스에서 또 크로스보드 이커머스라는 분야는 또 다른 분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크로스보드, 그러니까 국제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분야를 크로스보드 이커머스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 약 25% 정도, 전체 이커머스의 25% 정도가 크로스보드 이커머스 물량입니다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이커머스와 크로스보드 이커머스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별도의 생태계가 구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셀러랑 리셀러 그룹이 존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생태계 내에서의 공통적인 이슈들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면 물류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판매가 끝나고 나면 그것이 고객의 손에 이루어져야만 저 상품이라는 것의 판매의 종료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커머스가 생기고 나서 물류라는 이슈 자체가 발생을 했고 이 이슈를 해결하는 그 방법으로 풀필먼트, 직구나 역직구, 드롭시핑이라는 새로운 물류 서비스들의 모델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기업의 이런 물류에 대한 이슈에 대한 해법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풀필먼트, 또 하나는 이제 물류 기업들과의 견고한 파트너십. 그래서 외국 기업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 기업, 특히 뭐 네이버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라는 걸 구축을 해가지고 이런 물류 서비스를 이제 받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온라인 서비스의 뭐 성공 요소로서 뭐 커뮤니티, 그다음에 컨텐츠 외에 이제 커머스랑 물류 서비스 자체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사례로 보면 아마존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파트는 AWS 파트죠. 그래서 가장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 파트가 물류 파트입니다. 그래서 풀필먼트 인력을 저렇게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풀필먼트, 라스트 마일, 그다음에 내륙 운송이라든지 항공 운송, 현재는 해상 운송에까지 물류 카테고리를 계속 넓히고 가고 있는 아마존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약 20% 정도의 수익 자체를 물류 서비스를 통해서 아마존이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관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무슨 관점이냐면요. 저희가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면 주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플랫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관점은 어디를 집중을 하냐면 이커머스에서 판매자라고 할 수 있는 셀러랑 리셀러 그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사실은 변화가 가장 많이 생긴 물류 파트는 사실은 보관하고 포장의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창고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관 중심의 창고, 웨어하우스 중심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게 SCM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디스트리뷰션 센터로 전환이 되고 이커머스가 도입이 되면서 풀필먼트 센터, 현재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의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풀필먼트 서비스 자체는 이커머스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나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을 통해 가지고 운송 오더가 들어가고 그 운송 오더가 피킹, 패킹, 뭐 라벨링, 어셈블링을 통해서 라스트 마일을 타고 고객한테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아니면 반품 회수를 통해서 전체 이 판매라는 프로세스가 종료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다일까요?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저 풀필먼트에 입고돼 가지고 판매되는 물량의 거의 90%가 해외 수입분입니다. 그렇다면 물류라는 관점에서 풀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저 화물이 운송이 시작되는 오리지널에서부터 벌써 물류는 시작이 되고 끝단 쪽에 저렇게 풀필먼트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예를 들면 직구는 풀필먼트 센터를 들어가질 않습니다. 외국 커머스에서 판매가 되고 나서 항만이나 공항에 도착을 하고 나면 통관이란 과정을 거쳐서 바로 고객한테 전달이 되는, 그러니까 풀필먼트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아직 판매가 안 된 그런 화물 자체만 풀필먼트 센터로 입고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과 관련된 그런 좌표들입니다. 수출과 수입이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대등한 규모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 미국, 일본, 그다음에 뭐 독일 이런 나라에서 메이저 수입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 160개 국가랑 저희는 교역을 하고 있고요. 이커머스가 확대가 되면서 조금 더 쉬운 그런 그 마켓 확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 교육 국가들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물류 부분을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플라이 체인을 얘기를 합니다. 서플라이 체인은 결국 엔드에서 엔드까지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수출지의 공장이나 웨어하우스에 시작이 돼서 국제운송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통관이라는 과정과 내륙운송을 거친 이후에 풀필먼트 창고로 입고가 되고 거기서 라스트 마일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커머스 기업들의 관심은 풀필먼트 입고 이후의 고객의 손입니다. 그렇지만 셀러나 리셀러들은 뭐냐면 결국은 출고지서부터의 물류를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게 수입입니다. 수출을 아까 절반은 또 수출량하고 수입량이 동일하다 그랬죠. 수출 프로세스도 동일합니다. 저희 나라에서 외국을 가고 거기에 풀필먼트 창고에 입고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고객의 손에 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여기 안에서 풀필먼트 서비스를 받지 않은 직구랑 역직구나 드롭시핑의 모델들도 존재를 하고 일부 물량은 3국에서 발생을 해서 3국으로 가서 판매가 되는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셀러나 리셀러들은 이 구조상에서의 전체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를 하길 원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예전만 해도 조달 물류, 생산 물류, 판매 물류, 회수 물류라는 것이 물류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었고요. 이것을 오더하는 주체가 다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하시는 분은 조달, 생산하시는 분들은 생산, 판매하시는 분들은 판매, 회수하시는 분들은 회수라는 걸 했었는데 이게 이커머스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상거래 활동을 하시는 분이 물류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셀러나 리셀러 하시는 분들은 물류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세요. 예전에 없던 니즈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변화 자체는 뭐냐면 저렇게 조달서부터 판매 회수까지 하다 보니까 예전만 해도 각 단위별로 나눠져 있던 저런 운송 모드에 대한 니즈 자체가 이제는 한 기업이 한 분이 해상운송, 해상 LCL, 항공운송, 항공특송, 내륙운송, 통관, 관부가세, 환급까지 모든 것들을 요구하는 단계로 전환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오더의 세분화 부분입니다. 풀필먼트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품의 하나하나를 관리를 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기에서 물류를 실행하는 기업으로 보면요. 해운 기업은 컨테이너 박스 레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 같으면 ULD 단위에서 관리를 하죠. 그 다음에 택배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박스 단위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 레벨이 다른데 운송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 운송 자체의 정보 자체가 서로 교류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관리되는 데이터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부킹에 하나의 컨테이너 박스 40피트가 달려져 있으면 거기 안에는 20개의 팔렛이 들어가 있습니다. 팔렛 안에는 20개의 박스가 들어가 있죠. 그럼 20배수, 200배수 하면 400배수가 됐습니다. 박스 안에 50개의 상품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2만 건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부킹 하나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만 달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부킹 하나에 컨테이너 박스가 5개 달려져 있으면 관리하는 수준이 10만 건이 되는 거고 10개가 달려져 있으면 20만 건의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는 니즈가 고객 쪽에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고객 쪽에서 니즈가 발생하면 물류기업은 풀어내야죠. 풀어내야 되는데 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포워딩 기업하고 3PL 기업이 이런 고객들의 이커머스 고객들의 물류를 잘 풀어낼 수 있냐? 풀어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가 통업 오더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 체제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이슈 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만 건, 20만 건이나 되는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 풀필먼트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물류하시는 분들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신문지상에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용어가 나타난 게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워더나 3PL 하시는 분들이 사실 풀필먼트 서비스 자체는 사실은 문외한 쪽에 가까웠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험이라든지 경험이 없었던 부분에서 또한 뭐냐면 난이도, 그렇게 브레이크다운해서 원바이 원의 상품을 관리하는 거에 난이도를 관리를 하시지 못하다 보니까 3PL 업체나 포워딩 업체가 풀필먼트까지 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풀필먼트 하시는 분이 일반 국제운송까지 관장하는 이 역방향으로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포워딩 업체들이 업체를 막 연결을 하고 협업을 만들어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들은 커뮤니케이션, 관리란 것이 들어가고 책임이란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정마다 커미션이 붙습니다. 결국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류비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체 선정, 그 다음에 운송 관리, 재고 관리, 정산이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이커머스 셀러나 리셀러 그룹이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은 통합 관리라든지 편리성의 니즈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판매가 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물류비 경쟁력에 이슈가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송 지역이 제약이 된다든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보면 글로벌로 자기네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제약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고객들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솔루션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류 쪽에서 솔루션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 케이스입니다. 저희한테 물류 서비스를 요청하신 기업들의 사례입니다. 생산하는 지역이 중국, 베트남, 한국, 판매되는 지역이 한국 풀필, 그래서 라스트 마일을 가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특송을 요청을 해서 외국에서 판매되거나, 저 물량이 외국에서 가서 풀필먼트 서비스를 받아서 고객들한테 돌아가면서 국가 자체도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오세아니아 이런 지역으로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물류기업 하나가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당연스럽게 서비스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어내야죠. 풀어내는 게 솔루션 부분이고요. 이거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협업하고 연결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전만 해도 뭐 포워딩 업체 간에 협업하고 연결은 했습니다. 하지만 협업과 연결만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워딩 업체가 누군가가 이니셔티브를 주고 연결과 협업을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나머지 분들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니셔티브를 지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뭐 코스트 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이니셔티브를 잡으려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경쟁들이 발생하는 게 물류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과 연결만큼 중요한 것이 이 상생이라는 부분이 있어야만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밸류링크가 만들어진 솔루션은 협업과 연결과 상생을 만들어내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커머스 전용으로 만들어진 솔루션이고요. 인티그레이티드 크로스보더 트랜스포테이션 앤 풀필먼트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국제운송 모든 운송 모드의 국제운송이 가능하고 통관과 관부가세 환급 서비스까지 가능한 그런 서비스고요. 풀필먼트랑 라스트마일, 반품물류까지도 가능한 통합 서비스가 이 ICF 모델입니다. 국제운송과 풀필먼트를 연결하고 거기에 밸류링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노하우, 그 다음에 프로세스, IT 인프라, 그 다음에 디지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파트너, 그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고객들에게 편리성과 물류비 절감, 정보의 가시성, 투명성과 미래 대응을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 ICF 모델입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서비스 오다가 발생을 하면 이게 수출이건 수입이건 라스트 마일이건 퍼스트 마일이건 미들 마일이건 상관없이 밸류링크에 서비스 오다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커머스 기업이 주는, 특히나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이 주는 서비스 오다 숫자는 데일리당 10,000건에서 10만 건 정도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오다를 받으면 이지온에서 내부적으로 밸류링크의 트레이딩 플랫폼이 가동을 하고 거기 안에 달려져 있는 파트너들이 낸 견적과 테리프를 가지고 최적의 운송 라우트를 만들어내고 운송 파트너를 붙이고 그 견적을 고객사한테 제공을 하고 고객사에게서 승인이 되면 운송 오다가 실제 물류 운송사를 통해 가지고 운송 오다가 내려가고 운송이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송의 과정들은 카고아이라는 리얼타임 카고 비지빌리티 시스템을 통해서 이지온을 통해서 고객한테 모니터링 되도록 되어 있고요. 운송이 끝나고 나면 통합 정산, 그 다음에 통합 실적 관리도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동일하게 고객한테 제공이 됩니다. 결국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지온이라는 시스템 하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전에 본인들이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컨택하고 확인했던 모든 것들이 이지온 시스템 하나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저 분야 자체를 디지털 물류의 영역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링크는 기본적으로 고객들하고 물류 파트너들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자율 직접 트레이딩을 시스템에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기반에다가 이지온이라는 시스템을 앞단에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온 시스템은 밸류링크와 그 다음에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아니면 리셀러나 셀러 기업들하고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서 서비스 오다를 받아주는 창구로 구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지온에서 하나의 서비스 오다가 들어오면은 이 서비스가 어떤 운송 과정을 통해서 구성이 돼야 되는지를 꼭 저희가 블록을 조립하는 과정처럼 하나의 시스템에서 블록을 조립하듯이 만들어 나가고요. 거기에 달려져 있는 파트너들의 테리프를 기준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최저가로 고객에게 서비스가 되는지 고객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가 돼 있고 운송 관리, 그 다음에 모니터링, 그 다음에 실적 관리, 정산 이런 것들이 이지온을 통해서 고객사한테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연결과 협업은 예전에도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했었으니까요. 온라인에서 어떻게 이게 상생 과정이냐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트너들은 밸류링크에 아무런 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딩 자체가 무료가 된 것처럼 여기에서 밸류링크랑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고 물류기업이 제공한 테리프 자체가 고객들한테 그냥 오픈이 되는 오픈북 방식으로 정산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파트너로 영입이 되어 있는 순간에 별도의 본인들의 영업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고객들의 자율 직접 트레이딩 아니면 이지온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물량 자체를 저희의 파트너들이 그걸 수용을 해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활동의 대행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DHL이라든지 페덱스나 UPS 같은 애들은 자기네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직접 가지고 있고 그걸 경쟁력으로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우리나라 대형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물류만 해도 그렇게 네트워크가 넓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할 수 있는 영역도 제한이 돼 있고 카테고리도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밸류링크유가 이 모델 자체가 하나의 연합군의 모델로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서로 별도의 커미션 구조가 아니라 연합 구조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기업들하고 물류 서비스를 대응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 자체가 이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트너 쪽에서는 당연히 이득이 됐는데 고객사한테는 어떤 이득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정 중에서 저렇게 서플라이 체인을 연결했는데 각 과정 중에서 커미션이 붙질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커미션만큼이 당연히 빠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 경쟁력은 당연히 높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견적 과정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특히나 새롭게 진출하려는 국가의 업체를 선정한다는 게 굉장히 이커머스 기업한테는 어렵죠. 그런 업체 선정 과정, 운송 과정, 재고 관리 과정, 그다음에 발주하는 모든 과정에서 밸류링크유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서비스는 물류 대행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커머스 기업의 담당자들께서는 본인들의 주 업무인 이커머스의 판매랑 마케팅, 그다음에 MD의 업무에 집중하시고 물류 업무는 밸류링크에서 수행하는 과정을 겪도록 하면서 비용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이 ICF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이커머스 기업들 중에서는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파트너들이 당연히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굉장히 좋은 레이트를 가지고 계시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분들을 저희 플랫폼에 입점을 시키고 그분들을 연결을 해드리고 나머지 부족한 운송 모드에 대해서만 밸류링크의 파트너를 통해서 연결해주는 이런 협업 모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기업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재고 관리 부분입니다. 한국에만 풀필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 여러 지역에 풀필먼트 센터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서비스 오다별 입출고 관리,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밸류링크유는 글로벌 재고 관리를 원사이트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이존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이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리얼타임 카고 트래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 리얼타임 카고 트래킹은 특별한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물류 파트너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다 AIS나 IoT 정보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데이터까지 연결을 해서 가장 최신의 위치 정보, 그 다음에 화물의 상태 정보, 그 다음에 엘럿 정보, 비상 대응 정보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고객이 원하시면 이렇게 맵에 들어가지고 보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보실 수가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직접 들어가서 보시기에는 좀 제한이 돼 있는데 궁금하실 때는 저렇게 맵으로 보실 수가 있도록 돼 있고요. IoT를 이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데이터를 생성해서 분석하고 실적을 개선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또 빅데이터 시스템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거나 거기에 대한 능력이 없다면 되게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밸류링크유는 대시보드 자체를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고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커머스 플랫폼별, 그 다음에 리셀러별, 셀러별로 해가지고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리포트를 제공을 해서 향후에 물류비 자체를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옵티멈 라우트, 옵티멈 서비스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담팀 형태로 구성이 돼가지고 고객사랑 계약을 맺으면 서비스 리더랑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서비스 딜리버리 팀 담당자가 같이 협업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모델이고요. 이런 물류 서비스만이 아니라 밸류링크가 가지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자동 주문 발주, 그다음에 결제 대행, 그다음에 상품 이력 관리 서비스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면서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쉬운 물류 서비스, 페이먼트 서비스, 기록 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짜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짜는 아닙니다. 공짜는 아닌데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아까 오픈북 방식이라고 해서 물류비에 대한 총합 플러스 서비스 차지를 계약할 때 이제 서비스 카테고리별로 서비스 차지 자체를 계약을 맺고 그거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 차지 자체가 물류비의 증가 요소냐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고객사들이 세이브한 그 비용 중에 일부를 서비스 차지 형태로 밸류링크랑 쉐어를 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CF 서비스는 이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예전만 해도 물류라고 하면 약간 벤더,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커머스가 확대되는 것만큼 물류 서비스에 강력한 물류 서비스 파트너, 그다음에 좋은 물류 서비스가 필요한 것 자체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밸류링크의 ICF 서비스는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이커머스 리셀러, 셀러, 플랫폼 기업도 좋아지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파트너 역시도 스케일 메릿, 그다음에 스콘 메릿을 가지면서 글로벌하고 경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ICF 서비스 모델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회장께서 얘기를 하실 때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확장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방식.
ICF 자체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만들어진 서비스 분야입니다. 밸류링크를 소개를 드리면 글로벌 공용물류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3년 전에 시작할 때 무료, 공유, 그 다음에 공유 경제, 그 다음에 거래 비용 제로화 이렇게 하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밸류링크가 현재 8가지의 트레이딩 서비스, 그 다음에 SCM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디지털 테크 자체를 플랫폼에 올리고 있고, 이 기술들은 모든 사용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또한 올해까지 국내, 내년서부터는 해외에 있는 화주들,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같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에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밸류링크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국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ICF 서비스는 밸류링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FBA라는 이름을 아마존이 만든 것처럼 ICF라는 서비스를 밸류링크에 네이밍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류의 서비스의 퀄리티 자체가 글로벌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까지 밸류링크의 남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